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우리 기술로 개발한 첫 번째 정지궤도 위성인 천리안 2A호가 오늘 오전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기존 위성보다 4배 높은 해상도와 빠른 전송 속도를 자랑하는 천리안 2A호는 내년 7월부터 한반도 기상 정보를 보내올 예정입니다. 오늘 아침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서 전국 곳곳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이번 추위는 주 후반까지 더 심해져 주말에는 서울 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춘기보다 2차 성징이 빨리 나타나는 성조숙증을 소변 검사만으로 진단하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주사를 맞거나 피를 뽑지 않고도 정확한 조기 진단이 가능해 어린이들의 고통을 덜어줄 전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5일 수요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우리 기술로 개발한 첫 정지궤도 위성인 천리안 2A호가 오늘 오전 성공적으로 발사됐습니다. 지난 2010년 발사된 천리안 1호보다 4배 더 해상도가 좋아진 천리안 2A호는 내년 7월 이후 본격적인 기상 정보를 제공할 예정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성규 기자. 유럽연합 아리안스페이스의 아리안5 로켓이 오늘 오전 5시 37분 남미 프랑스령 기아나 우주센터에서 발사됐습니다. 로켓엔 우리나라 기상위성 천리안 2A호와 인도의 통신위성이 실렸습니다. 천리안 2A호는 발사 34분 후인 오전 11시 11분 고도 2340km에서 정상 분리됐습니다. 이어 약 5분 뒤인 오전 6시 16분 호주 동가라 지상국과 첫 교신에도 성공했습니다. 우리 기술로 처음 개발한 정지궤도 위성인 천리안 2A호는 앞으로 2주간 타원 궤도를 돌며 위성의 자체 추력기를 이용해 목표 고도인 36,000km 정지궤도에 접근할 예정입니다. 정지궤도 위성은 지구의 자전과 같은 속도로 움직이는 위성으로 지상에서 보면 마치 한 지점에 정지한 것처럼 보입니다. 천리안 2A호는 앞서 지난 2010년 발사한 천리안 1호보다 해상도가 4배 더 좋아졌으며 고화질 컬러 영상을 18배 빠른 속도로 지상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한반도 주변 지역을 정밀 관측하는 천리안 2A호는 내년 7월 이후 기상 데이터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내년에는 천리안 2호의 쌍둥이 동생격인 천리안 2B호도 발사될 예정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오늘 아침 영하권 강추위가 찾아오면서 서울 등 내륙 곳곳에 올겨울 첫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추위는 점점 더 심해져 주말에는 서울 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찬바람이 점점 더 강해집니다. 기온도 뚝뚝 떨어지면서 옷깃이 절로 여며질 정도로 추워졌습니다. 북서쪽 상공에서 영하 25도 이하의 찬 공기가 밀려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밤사이 기온이 10도 이상 떨어지면서 중부와 전북, 경북에는 올겨울 첫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오늘 아침 철원 기온이 영하 10도, 서울 영하 5도, 대구와 전주 영하 2도 등으로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기온이 영하권으로 곤두박질하겠습니다. 최근 따뜻한 남서풍이 불어든 것과 달리 차가운 북서풍의 영향이 강해지면서 아침 기온이 10도에서 15도가량 크게 떨어지겠고 이번 추위는 주 후반으로 갈수록 점점 더 심해지겠습니다. 대륙 고기압에 이어 금요일부터는 북극의 강한 한기가 한반도로 남하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서울 아침 기온이 금요일 영하 8도, 토요일에는 영하 10도까지 내려가며 한겨울 같은 혹한이 맹위를 떨치겠습니다. 이번 주 후반 북극의 강한 한기가 남하하면서 한반도의 한겨울 같은 혹한을 몰고 오겠습니다. 다만 상층 한기가 오래 머물진 않을 것으로 보여 다음 주 초반 이후 혹한의 강도는 점차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특히 때이른 한파 속에 서해안과 섬 지역에는 폭설이 쏟아질 것으로 보여 교통안전과 시설물 피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지면서 본격적인 겨울 추위가 시작되자 보건당국이 한랭질환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한랭질환은 추위 때문에 저체온증이나 동상, 동창 등에 걸리는 것을 말하는데 특히 초겨울에는 신체가 추위에 적응이 덜 된 상태라 약한 추위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질병관리본부의 조사 결과 한랭질환자는 50대가 가장 많았고 고령일수록 저체온증 등의 증상이 심했으며 또 한랭질환자의 30%는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당국은 만성질환자의 경우 추위에 혈압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증상이 나빠지기 쉽고 과음한 경우 체온이 갑자기 떨어져도 추위를 잘 느끼지 못하는 만큼 무리한 신체 활동 자제와 절주를 당부했습니다.
사춘기에 나타나야 할 2차 성징이 너무 빠르게 시작하는 것을 성조숙증이라고 하죠. 최근 식습관과 생활 환경의 변화로 이런 성조숙증을 겪는 어린이들이 늘고 있는데요. 그런데 국내 연구진이 소변 검사만으로 정확하게 성조숙증을 진단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성조숙증은 8살에서 9살 어린이들에게서 2차 성징이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성조숙증은 급격한 신체 변화를 일으켜 스트레스를 유발하거나 성장판을 다치게 해 키가 크는 것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현재는 혈액 속의 성호르몬 농도를 측정해 성조숙증을 진단하는데 이 과정에서 주사를 맞고 반복해서 피를 뽑아야 하는 고통이 뒤따릅니다. 국내 연구진이 개발한 소변 검사 방식은 이런 불편을 해결해 줬습니다. 실제로 어린 아이들의 소변을 받게 되면 이제 10ml에서 10ml에서 최대 50ml를 받게 되는데 이 중에서 이제 1ml만 있게 돼도 저희가 검지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소변에 들어있는 성호르몬 양은 아주 적어 진단이 쉽지 않다는 게 걸림돌이었습니다. 그래서 연구팀은 소변의 성호르몬에 일종의 바코드를 부착하는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우선 성호르몬과 결합하는 금 나노입자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금 나노입자 주변에 700만 개의 화학물질을 부착합니다. 소변의 성호르몬이 금 입자와 결합하면 그 주변의 수백만 개의 화학물질이 마치 바코드처럼 강한 신호를 보내 성호르몬이 있음을 알리는 겁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불과 1시간. 정확도도 크게 향상됐습니다. 그 방법과 비교했을 때 약 한 100만 배 정도 더 좋은 감도를 보여주고 있고요. 연구팀은 앞으로 성조숙증 어린이들의 소변을 추가로 분석해 성조숙증 진단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혜리입니다. 뇌사 장기 기증자 수가 계속 줄어 올해는 500명도 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 따르면 뇌사 판정돼 가족 동의로 장기를 기증한 사람은 2016년 573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17년 515명, 올해 12월 4일 기준 428명으로 2년 연속 감소가 확실시됩니다. 기증자가 감소하면 이식 대기자의 사망이 많아지게 됩니다. 이식 대기 기간 사망자는 2015년 하루 3.3명에서 2016년 3.6명, 2017년 4.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신성철 카이스트 총장의 국가연구비 횡령과 업무상 배임 등 자신을 겨냥한 각종 의혹에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신 총장을 검찰에 고소하고 총장 직무정지를 요청했습니다. 이정우 기자입니다. 작금에 상상할 수 없는 각종 의혹이 전개되는 그런 상황에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우선 이 사업에 신성철 카이스트 총장이 기자 간담회를 열고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디지스트 총장 재임 당시 불거진 논란에 대해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신 총장은 디지스트 재직 시 진행한 미국 로렌스 버클리 국립연구소 LBNL과의 협약 과정에서 이중계약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LBNL은 연구 장비를, 디지스트는 연구비를 서로 제공한다는 게 2012년 당시 협약의 주요 내용입니다. 이 과정에서 장비 사용료를 비롯한 연구비 200만 달러가 2013년에서 2018년 사이에 중복으로 보내졌고 총장의 제자 편법 채용 의혹까지 나왔습니다. 총장으로서 직접 개입했거나 경제적 이득을 줄 수 있도록 직접 관여한 사실은 결코 없습니다. 제자인 A씨는 그곳에서 박사과정 등을 거치면서 능력을 스스로 인정받아 정규직 연구원으로 채용됐다고 말했습니다. 신성철 카이스트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요청이 거론되는 가운데 카이스트 사태는 또 다른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신성철 총장을 검찰 고소에 이어 카이스트 이사회에 총장 직무정지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직무정지 요청이 와서 이사장님하고 논의를 해서 이사회에서 논의를 하기로, 그래서 결정을 하기로. 총장 직무정지 안건이 오는 14일 열리는 카이스트 이사회에 포함되면 카이스트 개교 이래 첫 사례가 됩니다. YTN 이정호입니다.
최근 중국 과학자가 세계 최초로 유전자 편집 아기를 탄생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세계보건기구 WHO가 유전자 편집의 영향을 연구하는 패널을 구성하기로 했다고 AFP 통신이 전했습니다. 테드로스 게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유전자 편집은 분명한 가이드라인 없이 그냥 실행될 수는 없다면서 윤리적, 사회적 안전 문제에 대한 규정과 가이드라인을 논의하기 위해 전문가들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테드로스 사무총장은 WHO가 해당 패널을 구성하는 과정에 있으며 학자를 비롯해 WHO와 정부의 의료 전문가들도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번 계획의 성격을 최근 논란이 된 중국 과학자의 실험에 직접적인 대응 차원으로 규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최근 건강식품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노니 제품에서 기준치를 최대 수십 배 넘긴 금속성 해물, 그러니까 쇳가루가 나왔습니다. 수입된 완제품은 문제가 없었는데 원료를 들여와 국내에서 만든 일부 제품이 문제가 됐습니다. 오승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염증 억제와 면역력 증강, 심지어 항암 효과까지 거론되면서 인기를 끌고 있는 노니 제품이 쌓여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노니 열매를 들여와 분말이나 환을 만들었지만 지금은 완전히 멈춰섰습니다. 기준치를 크게 넘는 쇳가루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분쇄 과정에서 금속 이물질이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서울시가 지난달 노니 제품 27건을 거두어 분석했는데 무려 3분의 1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적발된 제품은 선인촌 노니가루와 노니환, 정우물산 노니열매 파우더, 플러스라이프 노니가루 등 모두 9개입니다. 적게는 기준치의 6배, 많게는 56배의 쇳가루가 나왔습니다. 특히 적발된 제품들은 모두 국내에서 제조한 것으로 수입 완제품 4건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희가 제조해서 자가 품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각 업체별로. 자가 품질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문제가 된 노니와 같은 날 만든 제품을 모두 회수해 폐기하고 위반 업체는 식품당국에 행정조치를 맡겼습니다. 하지만 다른 날짜에 만든 제품은 쇳가루 검출 가능성이 큰데도 조사 대상이 아니라 회수할 수 없어 소비자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YTN 오승엽입니다.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12곳에서 모기 밀도를 조사한 결과 채집 모기가 4만 5천 마리로 지난해보다 절반 가까이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원은 가장 많이 잡힌 모기는 얼룩날개 모기류로 말라리아로 옮길 수 있지만 원충 감염률을 조사한 결과 병원체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원은 모기가 늘어난 것은 올해 여름 무더위가 끝난 뒤 기온이 떨어지고 강수량이 늘어 모기의 생태 환경이 좋아졌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천리안 2A호를 성공적으로 발사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처럼 우주시대가 열리면서 초소형 납골함을 우주로 쏘아올리는 우주장까지 등장했습니다. 어제 미국에서 발사된 스페이스X의 팰컨9 로켓에는 우리나라 차세대 소형 위성뿐만 아니라 150명의 유골도 실렸는데요. 오늘 오후 4시 사이언스투데이에서는 우주장에 대해서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후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